안녕하세요. 사연이 창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결혼식장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머니는 40년간 반찬 가게에서 아들을 의사로 키워냈지만 아들은 결혼식장에서 어머니를 숨겼다고 하는데요. 결혼식에 직접 등장한 어머니가 하객들 앞에서 한 말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고 어머니의 용기에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시장에서 40년째 영잔의 맛반찬을 운영하고 있는 박영자입니다. 올해 68살이 되었네요. 몇 년 전 있었던 제 아들의 결혼식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저희 지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다 보면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살의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되었던 그날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당시 5살이었던 아들 민수를 데리고 시어머니 댁에서 나와야 했던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반찬 만드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재혼하라며 민수를 맡아주시겠다고 하셨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는 제 살점이었으니까요. 친정에서도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제 아이는 제가 키워야 했습니다. 대구시장 구석에 작은 가게를 시작한 것이 그때였습니다.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5만 원짜리 좁디 좁은 공간이었지만 그곳이 저와 민수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장사를 시작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철저히 거절당했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평생 모아두신 비상금 100만 원을 몰래 저에게 주셨고 그렇게 영잔의 맛반찬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장사 경험도 없었고 반찬 만드는 일도 서툴렀습니다. 음식이 많이 남아 울면서 버린 날도 있었고 장사가 안 돼서 끼니를 걸러가며 일한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의 맑은 눈망울을 볼 때마다 더 힘을 내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재료를 사고 밤 10시까지 가게를 열었습니다. 민수는 가게 한켠에서 혼자 숙제를 하고 밥도 혼자 먹어야 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처음엔 저를 무시했습니다. 젊은 과부라고 수군거렸고 장사 미천도 없으면서 무슨 장사냐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같이 나와 손님들께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니 단골 손님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고추장아찌를 맛있게 드시고 다음날 친구를 데려오시는 분들이 늘어났고 김치를 사가신 손님이 반찬 전체를 주문하시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매일 민수를 데리고 시장에 나가 장사를 했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하는 장사라 더 힘들었지만 다행히 시장 안에는 민수를 돌봐주시는 분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생선 가게 할머니께서는 지나가다 민수에게 과자를 쥐어주셨고 건어물 파시는 아주머니는 틈틈이 민수를 봐주시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피곤해 지친 제 등에 엎여있던 민수가 엄마, 나 아빠 보고 싶어. 라고 말하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어김없이 새벽에 일어나 장사를 나갔습니다. 장사가 조금씩 자리를 잡으면서 민수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맞추기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민수를 위해 학용품을 사줄 때는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모릅니다. 아이의 책가방을 메어주면서 이제 우리 아들 학생이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민수는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민수가 반에서 1등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참관 수업이나 운동회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가게를 하루라도 쉬면 그날 벌이를 못하니까요. 민수는 한 번도 서운하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그때마다 민수에게 너무 미안해했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트고 갈라져 피가 났습니다. 찬물에 김치를 담그고 양념을 버무리다 보면 손바닥이 다 헐었습니다. 하지만 연고를 바를 새도 없이 일했습니다.
여름이면 땀으로 옷이 다 젖었습니다. 에어컨도 없는 좁은 가게에서 하루 종일 불 앞에 서서 일하다 보면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학원비를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명절이면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3일 전부터 밤을 새워가며 주문을 받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새 옷을 입고 친척 집에 놀러 가는데 민수는 가게 한 구석에서 책을 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아픈 것도 참았습니다. 감기가 걸려도 약 한 번 제대로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열이 나도 일을 해야 했고 머리가 아파도 버텨야 했습니다. 병원은 사치였습니다. 아플 시간도 쉴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민수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났습니다. 학교에서 상을 타오면 온종일 힘든 줄 모르고 일했습니다. 민수의 웃는 얼굴을 보면 모든 고생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고생시키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민수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우리 가게는 시장에서 제법 소문난 반찬 가게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줄을 서서 기다리시는 손님들도 생겼고 단체 주문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일은 더 많아졌지만 민수의 교육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수가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가난한 환자들을 도와주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아들의 말에 눈물이 났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의대 공부에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학원비도 비쌌고 참고서도 산더미처럼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민수에게 그만하자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문을 닫았습니다. 주문이 많은 날은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는 민수의 얼굴 보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새벽에 학교에 가고 밤늦게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하루에 2끼는 도시락을 싸줬는데 그마저도 제대로 먹었는지 걱정이었습니다. 매일 밤 도시락을 싸면서 오늘은 꼭 다 먹고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입시 준비 기간에는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재수학원도 가고 과외도 받는다는데 우리 민수는 혼자서 공부해야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아들 방에 불이 켜져 있을 때면 간식을 들고 가서 문 앞에 놓아두곤 했습니다. 수능 날 시장 상인들이 다들 응원해 주셨습니다. 반찬을 사러 오시는 단골 손님들마다 사장님 아들도 오늘 시험 잘 볼 거예요 하면서 파이팅을 외쳐주셨습니다. 그날은 일찍 문을 닫고 절에 가서 밤늦게까지 불공을 드렸습니다. 합격 발표 날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합격자 명단에서 민수의 이름을 발견했을 때의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그 기쁨을 나눴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의대 등록금이라는 새로운 산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은행 대출도 받고 적금도 깨고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했고 병원에 갈 시간도 아끼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6년의 의대 생활을 뒷바라지했습니다. 민수는 공부 잘하는 것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교수님들께서도 칭찬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민수가 의사가 되고 대학교병원 정형외과에 입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시장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제 아들이 그 어린 시절 가게 구석에서 공부하던 그 아이가 정말 의사가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함께 축하해 주셨고 단골 손님들도 기뻐해 주셨습니다. 처음 흰 가운을 입은 민수의 모습을 봤을 때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민수를 기다리다가 흰 가운을 입고 걸어오는 모습을 보는데 그 순간 지난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고생했던 날들, 아파도 참고 일했던 시간들이 모두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병원에서도 인정받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환자들이 민수 선생님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특히 가난한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한다는 소문을 들을 때면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값진 것이었다고 느꼈습니다. 몇 년 뒤 민수는 정형외과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승진 소식을 들었을 때 시장에서 떡을 돌렸습니다. 30년 넘게 저를 지켜봐 주신 시장 상인들과 단골 손님들 모두 제 자식처럼 기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과장이 된 후로는 민수를 보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수술 일정이 많다며 바쁘다고 했고 학회에 간다며 해외로 나가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이 잘 되는 것만 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전화로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으면 그걸로 만족했습니다. 명절에도 병원 당직이 있다며 오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곧 이해하려 했습니다. 환자들을 돌봐야 하는 의사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대신 제가 병원으로 찾아가 도시락을 전해주곤 했습니다. 그마저도 바빠서 만나주지 못할 때가 많았지만 그래도 전해주고 오면 마음이 편했습니다. 민수는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며 제게 용돈을 주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돈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그게 제가 바라던 의사의 모습이었으니까요. 가게는 계속했습니다. 이제는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제 인생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40년 가까이 해온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단골 손님들과의 정도 있었고 시장은 이미 제 삶의 터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가끔 가게를 그만두라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 가게가 있었기에 민수가 의사가 될 수 있었고 이 가게에서의 추억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저는 여전히 새벽 시장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갑자기 제게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도 바빠서 잘 오지 않던 아이가 퇴근 후에 가게에 들른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제게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떨렸습니다. 40년을 키운 아들이 이제 누군가의 신랑이 된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어떤 분의 따님인지 어떻게 만났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민수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결혼하겠다는 말만 하고는 바쁘다며 서둘러 일어섰습니다. 설렘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어떤 아이일까? 우리 민수를 잘 이해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에서 일하는 시어머니를 부끄러워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더 일찍 일어나 민수의 결혼이 잘 성사되기를, 좋은 인연이기를 기도했습니다. 단골 손님들께도 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했고 다들 축하해 주셨습니다. 시장 안에서도 분주해졌습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줄 선물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 날짜를 기다리며 옷도 새로 맞췄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옷을 맞춰 입어봤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손톱도 깔끔하게 다듬었습니다. 시장에서 일하는 어머니라고 무시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단장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상견례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민수는 바쁘다며 짧게 전화를 끊었고 가게에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지만 저는 그저 바쁜가 보다 하며 기다렸습니다.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예비 며느리를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어떤 성격일까? 우리 민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설레는 마음에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제가 며느리를 본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사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부끄러워서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아들을 믿었기에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주리라 생각했습니다. 매일매일이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민수한테 연락이 올까 하는 기대로 가슴이 부풀었고, 밤이 되면 또 하루가 지나갔다는 서운함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가게에 오는 단골 손님들은 하나같이 결혼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면서 아직 바빠서요 라는 말로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다른 어머니들은 다들 며느리감과 만나고 상견례도 하고 결혼 준비도 한다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상견례는커녕 이름조차 모르는 상황이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면서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혹시 민수가 들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자꾸 가게 문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민수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가끔은 병원에 도시락을 가져다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항상 바쁘다며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을 통해 도시락만 전해주고 돌아설 때면 목이 메어 울음이 나왔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멀어져 가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바빠서 그럴 거예요. 하시면서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결혼한다던 아들이 이렇게까지 연락을 피하는 것이 정상은 아니라는 것을. 몇 달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되어도 상견례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민수는 점점 더 바빠졌고 전화 통화도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가게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장에서 맞이하는 아침이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예전에는 희망으로 가득했던 새벽 준비가 이제는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핑계로 하루를 보내야 할지, 단골 손님들의 물음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 가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5년째 단골이신 법원장 사모님과 법원장님께서 가게를 찾아오셨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두 분 다 정장 차림이셨고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방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께서 예쁜 봉투를 꺼내시더니 딸아이가 곧 결혼한다며 청첩장을 건네주셨습니다. 25년 동안 정을 나눈 손님이셨기에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저에게 딸 결혼식 이바지 음식을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제 음식을 그렇게 신뢰해 주시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예쁜 따님이길래 이렇게 기뻐하시나 싶어 청첩장을 펼쳐보려는 순간 사모님께서 식사 초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답을 못 드렸습니다. 가게 일이 바빠서 망설여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모님께서 계속 권하시는 바람에 결국 승낙을 하고 말았습니다. 25년 단골 손님의 정성스러운 초대를 계속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두 분이 가신 후에야 청첩장을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마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신랑 이름이 박민수였기 때문입니다.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동명이인이겠거니 하며 다시 한번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양가 부모님 란을 보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신부 측 부모님 성함은 법원장님 내외분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신랑 측 부모님 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청첩장을 들고 있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25년간 제 반찬을 사가시던 분들의 따님과 제 아들이 결혼한다는 사실도 믿기지 않았지만 더 큰 충격은 부모님 란이 비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며 키운 아들이 저를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달려와 저를 일으켜 세우고 위로해 주셨지만 제 마음속 상처는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멍하니 가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이 오셔도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고 음식도 제대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왜? 라는 물음만 맴돌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대로 있을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청첩장을 받고 이틀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게도 문을 닫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불 속에 누워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40년을 키운 아들이 저를 부정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계속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전화도 하셨지만 저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의 안부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세상 전체가 원망스러웠고 모든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청첩장을 보면 볼수록 더 많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 민수가 어떻게 법원장님 따님을 만났는지, 언제부터 만났는지, 왜 저를 속였는지, 수십 년간 단골이셨던 분들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일할 순 없었습니다. 손에 칼을 잡으면 자꾸만 떨렸고 음식을 만들다가도 눈물이 났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제 사정을 알고는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반찬을 대신 만들어주시기도 하고 가게를 봐주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심조차 부담스러웠습니다. 모든 게 죄송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청첩장에 적힌 날짜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이미 제 마음속에 결심이 서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40년을 장사하면서 단 하루도 쉬지 않았던 제가 처음으로 긴 휴식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계획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정말 동명이인이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박민수라는 이름이 흔하지 않나, 다른 정형외과 의사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며칠 동안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습니다. 직접 민수에게 물어볼까도 생각했지만 차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제 예감이 맞다면 그 대답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장 상인들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건어물 가게의 아들이 경북대병원에서 일한다기에 조심스레 물어보았고 채소 가게 딸이 간호사라 해서 수소문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남의 도움을 받아 내 아들의 결혼 소식을 알아본다는 게 너무나 서글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조금씩 사실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약국 주인 아저씨는 민수가 비싼 외제차를 타고 법원장님 따님과 데이트하는 것을 보았다고도 했습니다. 모든 정황이 제 아들 민수였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쩌면 다른 박민수일 수도 있다고,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밤마다 불면에 시달렸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새벽녘까지 시장 골목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문득 민수가 어릴 때 이 골목에서 뛰어놀던 모습이 떠올라 한참을 서서 울기도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했던 민수가 저를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어떤 날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어떤 날은 서러움에 한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결국 모든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약국을 하시는 약사님이 따님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고아라고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2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말입니다. 병원 직원들에게도 법원장님 댁에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거짓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 뒤에 있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의사가 된 것도 모두 혼자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했고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었다는 이야기를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부터 밤까지 반찬을 만들어 번 돈으로 등록금을 내고 학원비를 대고 생활비를 보탰던 시간들이 모두 부정당했습니다. 40년간의 희생이 한순간에 거짓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수는 법원장님 댁에 자주 드나들면서 철저히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자신의 출신을 숨기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25년간 정성껏 반찬을 만들어드린 법원장님 내외분께도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며칠 동안은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칼질을 할 수가 없었고 눈물 때문에 간도 제대로 맞출 수 없었습니다. 40년 장사하면서 처음으로 음식이 제 맘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에서는 어린 민수가 나타나 엄마, 나 의사 될 거야 라고 말하는데 깨고 나면 그게 더 큰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거짓말 같았고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시장 안에서 뛰어놀던 모습, 가게 한 구석에서 공부하던 모습, 의대 합격 소식을 듣고 기뻐하던 모습, 그 사진들을 보며 밤새 울었습니다. 제가 잘못 키운 걸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뒤틀려 버린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아파트도 차도 모두 거짓말로 얻은 것이었습니다. 모든 게 저를 부정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시장 상인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동안은 늘 웃으면서 우리 아들 잘 지내요 라고만 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상인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밤이면 가게 안에 혼자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술을 마시지 않았던 제가 처음으로 소주를 마셨습니다. 한 병, 두 병, 취할 때까지 마셨습니다. 취해서 울었고 울면서 또 마셨습니다.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90이 넘은 연세에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래도 네가 키운 자식인데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 말씀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시장 골목을 걸으면서 민수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이 골목에서 뛰어다니던 모습, 반찬 심부름을 하던 모습, 장사가 잘 될 때마다 좋아하던 모습, 그 추억들이 이제는 모두 칼이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느 날은 병원 앞까지 갔습니다. 멀리서 민수가 고급 승용차를 타고 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깔끔한 양복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 그 모습을 보니 더욱 서러웠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저를 이렇게 부정하다니. 친척들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결혼식 날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당당히 밝혀야 할 진실이었습니다. 모두들 분노하셨고 결혼식 날 함께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은 이제 차가운 결심이 되어 제 가슴에 자리 잡았습니다. 결혼식 날 모든 것을 밝히리라 다짐했습니다.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미용실에서 머리를 했고 정장도 새로 맞췄습니다. 시장에서 일하는 어머니가 아닌
의사의 어머니로서 당당하게 가고 싶었습니다. 40년간 장사하며 고생한 티를 감추고 싶진 않았지만 적어도 단정하게는 보이고 싶었습니다. 친정어머니와 동생들, 사촌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희 가게에 모여 정장을 매만졌습니다. 모두들 제 편이 되어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결혼식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3살에 홀로 되어 시작한 반찬 가게, 민수를 업고 장사하던 날들, 의대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 첫 의사가운을 입은 날의 자부심, 그 모든 순간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웨딩홀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망설임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내 아들의 결혼식을 망치는 게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것은 결혼식을 망치려는 게 아니라 진실을 밝히려는 것이었으니까요. 하객들이 삼삼오오 모여있는 웨딩홀 로비에서 잠시 서성였습니다. 40년 전 이 자리에 서 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혼자였지만 이제는 가족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식장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제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바로잡을 때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계를 보니 결혼식 시작 30분 전이었습니다. 친척들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모두들 굳은 결심이 담긴 표정이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용기 있는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반찬을 파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고 제 아들이 의사가 된 것도 자랑스러웠습니다. 단지 그 아들이 저를 부정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을 뿐입니다. 식장 문을 열자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신랑 입장이 시작되려는 찰나였습니다. 민수가 긴장된 얼굴로 제단 앞에 서는 순간 제 발걸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양가 하객들로 가득 찬 통로 사이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늦게 도착한 하객인 줄로만 알았겠죠. 하지만 제가 통로 중앙에 멈춰 서자 하나 둘씩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제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핏기가 가신 얼굴로 굳어버렸습니다. 양가 하객들의 시선이 저와 민수 사이를 오갔습니다. 법원장님, 내외분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25년간 반찬을 사가시던 그 표정이 지금은 낯선 사람을 보는 듯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결혼식인데 왜 엄마를 부르지 않았니? 40년간 참아온 감정이 한 줄기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순간 웨딩홀이 정적에 빠졌습니다. 웨딩 마치는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그 음악마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뒤로는 친정어머니와 친척들이 들어섰고 복도에서는 시장 상인들이 하나 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민수는 창백한 얼굴로 계단을 한 발짝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웨딩홀 안을 울렸습니다. 예비 신부 측 친척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고 법원장님과 사모님께서 놀란 표정으로 달려오셨습니다. 25년간 단골이셨던 분들이었기에 저를 알아보시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법원장님은 말을 잃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40년간 반찬을 팔아 의대를 보낸 이야기, 그리고 제 아들이 저를 부정하고 고아라고 속인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의 놀란 표정, 수군거림, 그리고 민수의 창백한 얼굴,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비시댁 어른들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장님께서는 25년간 당신의 집에 반찬을 납품했던 제가 알고 보니 사위될 사람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특히 법원장님 내외분께서는 민수가 고아라고 속인 것에 대해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25년간 쌓아온 신뢰관계가 있었는데 그 신뢰를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더욱 실망하신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하는 후회도 들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술렁이고 있었고 웨딩홀은 순식간에 혼돈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축하하러 왔던 사람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고 웨딩마치 대신 놀란 탄식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법원장님 가족들이 급히 회의를 하시는 동안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고 예비 신부는 울음을 터뜨린 채 대기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법원장님께서 직접 하객들 앞에서 선언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결혼식을 진행할 수 없다고, 신랑 측의 거짓말과 기만으로 인해 혼사를 파기한다고. 그 순간 웨딩홀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하객들은 하나 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고 축하 화환으로 가득했던 웨딩홀은 순식간에 썰렁해졌습니다. 예비시댁 친척들은 분노한 목소리로 민수를 비난했고 민수의 동료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제 가슴 한켠에서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 아들의 결혼식을 이렇게 망쳐버린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진실을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빠져나간 웨딩홀에서 민수는 그제야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이 한마디를 하고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먼 산을 보듯 보고만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대로 고개를 숙인 채 웨딩홀을 빠져나갔고 저는 그의 뒷모습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이 파행된 그날 이후 민수는 병원에서도 휴직계를 내고 잠적했다고 합니다. 저는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40년간 그래왔듯이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고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언젠가 다시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40년을 바쳐 키운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저 역시 제 인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새벽에 울면서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가게에 와서도 멍하니 앉아있기만 할 때가 많았죠. 하지만 시장 상인들이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생선 가게 할머니께서는 매일 아침 제게 커피를 타주시며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채소 파시는 아저씨는 손님인 척 와서 반찬을 사가셨습니다. 떡집 아주머니는 제가 밥을 걸으면 직접 떡을 해오셔서 먹이셨죠. 40년 동안 장사하면서 쌓은 인연들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은 오랫동안 못 보였던 단골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영자 씨, 힘내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한마디에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더 이상 민수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줄어들었고 가게에서도 예전처럼 활기차게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새로운 반찬 메뉴도 연구하기 시작했고 단골 손님들의 입맛에 맞춰 조금씩 레시피도 바꿔보았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더 이상 민수 어머니가 아닌 영잔의 맛반찬 주인장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으로 제 모습을 찍어 가게 앞에 걸어두었고 손님들이 영자 씨라고 부를 때마다 당당히 웃으며 답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밤에 혼자 있으면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진을 보며 울지 않습니다. 그저 지나간 날들의 한 페이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장사가 잘 됩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제 자신에게 말합니다. 박영자 씨, 오늘도 힘내세요.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그저 반찬 가게 주인 박영자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의 업보는 결국 본인의 몫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것조차 제 몫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각자의 인생은 각자의 몫이니까요. 저는 이제 제 몫의 행복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사연의 창가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40년간의 희생과 사랑을 부정당했을 때에 그 아픔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그 고통을 딛고 당당히 자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희생과 사랑을 잊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머니의 용기에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다음 사연에서도 공감과 감동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